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도성박 심리 웬만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도 명함을 못 내민다는 만석군. 박태방의 집은 이른 아침부터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 소란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대문 밖까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고 하인들이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볼볼거리며 나르느라 정신이 없는데 정작 이 집안의 하나뿐인 귀한 아드님 박달구는 안방 아랫목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올해로 28이나 처먹어 놓고 장가는커녕 밥투정이나 하고 있으니 박태방의 속이 썩어 문드러질 지경입니다. 달구는 생긴 것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눈은 단축구멍만 하고 코는 주먹코에 입은 붕어처럼 튀어나왔는데 본인은 자신이 삼국지의 조자룡 뺨치는 호남아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 그게 더 큰 사단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나는 못 가요. 내가 미쳤다고 공보딱지에 호박 같은 여자한테 장가를 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꼴은 못 봅니다. 달구가 방바닥을 구르며 떼를 쓰자 박태방이 공방대로 문지방을 딱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내 주제를 알아라.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30이다. 남들은 그 나이면 자식 농사지어서 손주까지 볼 판인데 너는 아직도 색시 타령이냐? 그리고 김진사 댁 따님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냐? 가문 좋고 뼈대 있는 집안이다. 뼈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살이 없는데. 소문 들어보니 그 집 딸내미 얼굴이 보름달이 아니라 찌그러진 깡통 같다던데요. 동네 똥개도 보고 짖다가 도망갈 판이라는데 나보고 그런 여자랑 평생을 살라고요. 차라리 나를 멍석에 말아서 작두를 대시오. 달구의 말에 박태방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달구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진사 댁은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나 다름없는 꼴을 당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 산속에 숨어 사는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그 딸녀는 천하의 박색이라 나이 3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갔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으니까요. 하지만 박태방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워낙 달구가 동네방네 소문난 푼수라 멀쩡한 집안에서는 딸을 주려 하지 않았고 그나마 몰락한 양반가라도 잡아야 손주라도 볼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박태방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달구를 윽박질렀습니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내 놈이 기생집 들락거리며 까먹은 돈이 논 5 맞이기는 된다. 이번에 장가 안 가면 당장 내 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방 구석에 처박아 둘 테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 색시가 얼굴이 좀 못나면 어떠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밤에 불 끄면 다 똑같다. 아버지는 불 끄고 사세요. 나는 불 켜고 살랍니다. 아, 내 팔자야. 저승사자는 뭐하나 나 안 잡아가고. 달구가 마당이 떠나가라 울어제끼니 지나가던 까치도 시끄러워 날아가 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종놈 칠뜨기가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도련님도 참. 거울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저런 소리 못할 텐데. 집신도 짝이 있다지만 저건 집신이 아니라 헌집신 짝도 아까운 판에. 박태방은 혀를 끌끌 차며 밖으로 나갔고 달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지만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파 몰래 부엌으로 기어들어가 누룽지를 훔쳐먹다 칠뜨기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한편 박태방의 집에서 심리박, 인적 드문 산기슭 오두막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안에서 한 여인이 낡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달구가 그리도 싫어하는 김진사의 딸 김소저였습니다. 아니, 본명은 이연화, 10년 전 영모로 억울하게 죽은 이조판서 이대감의 금지옥엽 외동딸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분첩을 들었습니다. 고운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잡티 하나 없는 백옥 같은 피부, 밤하늘의 별을 박아놓은 듯한 맑은 눈동자, 앵두 같은 입술은 그야말로 경국지색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름다운 얼굴을 저주해야만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손해를 용서하세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뚝 떨어져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관군들이 집안을 덮치던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어미는 어린 연화의 얼굴에 검댕을 칠하며 신신당부했었습니다. 연화야, 명심해라. 너는 오늘부터 죽은 목숨이다. 내 미모가 세상에 드러나는 날, 너는 관비가 되거나 놈들의 놀이개가 될 것이다. 평생을 추녀로 살아라. 아무도 너를 거들떠보지 않게 진흙 속의 돌처럼 살아남아야 한다. 어미의 유언은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찹쌀풀에 숟가루를 섞고 누룩든 물에 황토를 개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그 흉측한 반죽을 고운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매끄러운 이마에는 시커먼 점을 찍고 오뚝한 콧날은 펑퍼짐하게 보이도록 황토를 덧발랐습니다. 맑은 눈매는 처져 보이게 먹물을 칠하고 붉은 입술은 핏기 없는 보라색으로 칠해 병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거울 속에 절세미인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풍파를 다 맞은 듯한 흉측한 추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변한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세상을 속이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오늘 혼례를 치를 신랑이 천하의 바보 멍청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내라면 단박에 의심을 샀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아가씨,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몸종 언년이의 목소리에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화롯을 걸치고 머리에 족두리를 얹었습니다. 무거운 족두리가 마치 그녀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처럼 짓눌려 왔지만 연화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박달구의 아내 김소저다. 이연화는 없다. 그 시각 박대방의 집은 혼례 준비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옷이 날개라지만 달구에게는 날개가 아니라 멍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헐렁한 관복은 바람이 불 때마다 펄럭거려 마치 허수아비가 춤을 추는 꼴이었고 머리에 쓴 사모는 너무 커서 자꾸만 눈을 가렸습니다. 신랑 입장. 집례의 외침과 함께 달구가 기러기 아범을 앞세워 초래청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달구의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웠습니다. 하객들은 달구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저거 봐라. 신랑 꼴이 꼭 메주 덩어리에 비단 감아놓은 것 같네 그려. 쉿, 들릴라. 그래도 돈은 많잖아. 돈이 양반이지. 달구의 귀에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대꾸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대문 밖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신부의 가마가 들어왔습니다. 달구는 실눈을 뜨고 가마를 쳐다봤습니다. 제발 눈, 코, 입만 제자리에 붙어 있어라. 제발. 가마 문이 열리고 신부가 내리는데 하객들은 사이에서 헉하는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달구는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떴다가 그만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의 얼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얼굴은 허연 밀가루 반죽을 뒤집어 쓴 것 같은데 양뺨에는 붉은 연지가 아니라 핏덩이를 발라놓은 듯 시뻘겋고 이마에는 숫검정을 칠해 마치 왕서방 흉내를 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콧등에는 웬 큼지막한 사마귀 같은 것이 붙어 있어 숨을 쉴 때마다 그 사마귀가 팔딱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달구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저게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지. 어찌 저런 요괴를 내 마누라라고 데려온단 말입니까? 달구가 속으로 비명을 지르는 사이 신부는 태연하게 초래청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신했지만 얼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막고 웃음을 참느라 바빴습니다. 박대방조차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으나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건강해 보여서 좋구나. 그래, 여자는 튼튼한 게 최고지. 건강은 무슨, 저 얼굴로 밤에 물 기르러 가면 우물 귀신도 놀라서 도망가겠습니다. 달구는 눈물을 머금고 맞절을 했습니다. 신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달구는 신부의 눈빛이 묘하게 서늘하다고 느꼈지만 그 못생긴 화장에 가려져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혼례식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달구는 술잔을 올리다 손을 떨어 술을 신부의 치맛자락에 쏟질 않나, 절을 하다 사모가 벗겨져 대굴대굴 굴러가질 않나, 온갖 추태를 다 부렸습니다. 하객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동네 아이들은 달구를 놀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달구 장가간다, 공보색시 맞으러 간다. 낮에는 공보색시, 밤에는 도깨비색시. 얼씨구 절씨구 잘도 산다. 달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절대로 저 여자와 겸상을 하지 않으리라. 아니, 눈도 마주치지 않으리라. 내가 이 집에서 도망을 가는 한이 있어도 저 얼굴을 보고는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드디어 첫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신방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달구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춥기만 했습니다. 신부는 다소곳이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달구는 문고리를 잡고 들어갈까 말까 100번도 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설마 잡아먹기야 하겠냐. 달구는 비장한 각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화장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달구는 혀를 차며 신부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긴 했으나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 오늘 밤은 그냥 서로 소닥 보듯 하고 잠이나 잡시다. 내 심정이 오죽하면 이러겠소. 거울 좀 보시오. 그 얼굴로 나를 쳐다보면 내가 잠이 오겠소. 아니면 밥맛이 돌겠소. 달구의 독설에도 신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달구는 슬슬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 여자가 벙어리인가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달구는 홧김에 신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니오. 얼굴이 못났으면 말이라도 곱게 하던가. 어디 그 얼굴 좀 자세히 봅시다. 도대체 뭘 발랐길래 떡칠을 해놨어. 달구는 옆에 있던 세숫대야에 물수건을 적셨습니다. 술김에 용기가 난 것인지 아니면 홧김인지 모를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이놈의 화장이라도 좀 벗겨봐야겠소. 혹시 아오. 씻겨놓으면 콩만 한눈이라도 보일지. 하지 마십시오. 처음으로 신부의 입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꾀꼬리 굴러가는 듯한 맑고 고운 목소리였습니다. 달구는 그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손은 신부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시오.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잠이 올 것 같으니. 달구는 신부의 저항을 뿌리치고 젖은 물수건으로 신부의 뺨을 푹 닦아내렸습니다. 거친 손길에 황토와 숯검정이 씻겨나가고 그 아래 감춰져 있던 하얀 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달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달구는 홀린 듯이 다시 한번 물수건을 문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이마 그리고 콧등. 시커먼 먹물이 지워지자 오뚝한 코와 반듯한 이마가 드러났습니다. 달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턱과 입술을 닦아내자 촛불 아래 드러난 얼굴은 달구가 평생 꿈속에서나 그리던 선녀, 아니 선녀보다 더 고운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달구는 입을 떡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에이, 이게 누구요? 내 마누라 맞소? 신부는 원망 어린 눈빛으로 달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망울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달구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녀, 귀신. 달구는 눈을 뒤집으며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습니다. 혼례식 날 못생긴 신부 때문에 울던 신랑이
이제는 너무 예쁜 신부 때문에 기절하는 전대미문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방바닥에 대자로 뻗은 달구를 보며 연화는 한숨을 내쉬며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어찌한단 말인가. 이 철없는 사내에게 내 정체를 들켜버렸으니. 달구의 코 고는 소리가 드르렁드르렁 심방을 울리는 가운데 연화의 깊은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박달구와 이연화 두 사람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파란만장한 사랑 이야기의 서막이었습니다. 달구가 눈을 뜬 것은 다음 날 아침 닭이 회를 치고도 한참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뻐근했습니다. 눈을 껌뻑이며 천장을 바라보는데 석가래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여? 저승인가? 달구는 벌떡 일어나려다 머리가 핑 도는 바람에 다시 베개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젯밤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분명 호박 매주 같은 신부 얼굴을 닦아낸다고 설쳤던 것 같고 그 뒤로 뭔가 눈부신 광채를 본 것 같기도 한데 그 뒤로는 필름이 딱 끊겨버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그 흉측한 신부 얼굴 보고 놀라 죽어서 저승에 왔구나. 불쌍한 내 청춘, 장가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이렇게 가다니. 달구가 훌쩍거리며 코를 들이마시는데 옆에서 향긋한 꽃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승에서는 냄새도 좋은가 싶어 고개를 돌린 달구는 그만 심장이 턱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코앞에 어젯밤 꿈결에 본 듯한 선녀가 다소곳이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깊은 눈망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분명했습니다. 달구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해벌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선녀님, 제가 착하게 살았나 봅니다. 지옥 안 가고 천당에 왔네요. 염라대왕님은 어디 계십니까? 달구의 헛소리에 여인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정색을 하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십시오. 여긴 저승이 아니라 신방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방님의 아내입니다. 달구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 볼을 꼬집어 보니 아픈 걸로 보아 꿈은 아니었습니다. 달구는 이불을 끌어안고 구석으로 물러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 마누라는 곰보 딱지에 숯검정 칠한 도깨비였는데 당신은 누구요? 혹시 그 도깨비가 밤사이에 허물을 벗고 변신이라도 했단 말이오? 연화는 한숨을 내쉬며 달구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어젯밤 서방님이 제 얼굴을 닦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흉측한 화장 아래 숨겨진 제 본 모습입니다.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달구는 입을 떡 벌리고 연화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괴물 같던 여자가 이렇게 고운 미인이라니. 달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연화의 볼을 콕 찌러보았습니다. 말랑말랑하고 따뜻했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조화가 있나. 군뱅이가 매미 되는 건 봤어도 매주가 선녀 되는 건 처음 보네. 달구의 넉나간 표정에 연화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연화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서방님과 저, 그리고 이 집안 식구들 모두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달구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목숨이라니 이게 무슨 자다가 날벼락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그게 무슨 무시무시한 소리요? 당신 혹시 구미호요? 사람 간 빼먹는 구미호? 아닙니다. 저는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이조판서 이대감의 여식 이연화입니다. 이조판서? 영모? 달구의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한양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영모 사건. 그때 연좌제로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어린 딸 하나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달구는 너무 놀라 딸꾹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딸꾹.
그럼 당신이 딸꾹 수배 중인 딸꾹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옷자락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관비로 끌려가기 직전 유모의 도움으로 겨우 도망쳐 나왔고 그때부터 신분을 숨기고 김진사 댁의 양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이 알려지면 언제 다시 잡혀갈지 몰라 10년 동안 추녀 행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똥물에 구른 돌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연화의 고백은 애절했습니다. 10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운 얼굴을 죄악처럼 여기며 스스로 흉측한 가면을 쓰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달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저를 관아에 고발하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정체가 탄로나면 이 댁에도 큰 화가 미칠 것이니 차라리 저를 조용히 죽여주십시오. 그것만이 서방님과 시버님을 살리는 길입니다. 방 안에는 연화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달구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코끝이 찡해지더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비록 셈은 흐리고 눈치는 없는 푼수였지만 마음 하나는 비단결처럼 고운 사내였습니다. 자기 마누라가 저리 서럽게 우는데 가만히 있을 사내는 아니었습니다. 달구는 주섬주섬 이불자락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아니 연화낭자. 내가 비록 글 줄이나 읽을 줄 모르는 무식쟁이지만 하나는 아오. 남자는 자기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거. 내 마누라가 구미호든 역적의 딸이든 내 눈앞에 있는 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색시 아니오. 서방님, 누가 당신을 죽인단 말이오. 내가 살아있는 한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거요. 내 등치가 산만하고 힘이 장사인데 누가 감히 내 마누라를 잡아가? 어림도 없지. 달구는 호기롭게 가슴을 탕탕 쳤지만 속으로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라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야 한다니 오금이 저렸지만 눈앞에 눈물 젖은 선녀를 보니 없던 용기도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달구에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감동하여 그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은혜는 무슨. 부부끼리 그런 말하는 거 아니오. 그나저나. 달구는 연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으니 아버님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얼굴로 나가면 난리가 날 것 아니오? 아버지가 당신 얼굴 보면 기절초풍해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닐 텐데 그럼 금방 소문이 날 테고.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놓아둔 화장 도구함을 끌어당겼습니다. 다시 화장을 해야 합니다. 어젯밤 보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달구는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 흉측한 꼴을 또 하라고요? 아까워서 어찌 그런 짓을 합니까? 그냥 너울을 쓰고 나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집안 식구들부터 속여야 밖에서도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서방님 도와주십시오. 제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결국 달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연화의 분장을 돕게 되었습니다. 천하일색의 고운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고 누런 황토를 바르는 작업은 달구에게는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고운 콧날에 이게 웬 똥칠이야. 아까워라 아까워. 서방님 좀 더 두껍게 바르셔야 합니다. 여기다가 점을 또 찍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예쁜 마누라 두고 곰보랑 산다고 해야 하니. 달구는 투덜거리면서도 연화가 시키는 대로 정성껏 얼굴을 망가뜨렸습니다. 잠시 후 연화는 다시 어제의 그 충격적인 추녀로 변신했습니다. 달구는 완성된 얼굴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제주도 좋소. 어찌 이리 감쪽같이 변한단 말이오. 내 심장이 다 쫄깃해지네. 밖에서 칠득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아씨, 기침하셨습니까? 대감마님께서 조반 드시러 오라 하십니다. 달구는 비장한 표정으로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갑시다. 이제부터 연기 시작이요. 내가 동네 바보 소리는 들어도 거짓말은 잘 못하는데
오늘부터는 천하제일 사기꾼이 되어보리다. 부인도 조심하시오. 웃으면 안 돼요. 그 얼굴로 웃으면 밤에 애들 경기 일으키니까. 연화는 피식 웃으려다 달구의 말에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신부의 얼굴을 보자 지나가던 하녀가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보란듯이 연화의 팔짱을 끼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화둥둥 내 사랑이야. 사랑채 대청마루에는 박태방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들놈이 며느리 손을 잡고 덩실거리며 들어오는 꼴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중내 사내하던 놈이 하룻밤 사이에 뭐가 씌었나 싶었습니다. 아버님, 문안 인사 올립니다. 달구와 연화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박태방은 며느리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는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다시 봐도 적응이 안 되는 비주얼이었습니다. 그래, 밤새 별일 없었느냐? 달구, 너는 어제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오늘은 낯빛이 훤하구나. 아이고, 아버지도 참. 사람이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요. 우리 색시가 볼매입니다. 볼매. 볼수록 매를 버는 게 아니라 매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 어젯밤에 제가 감동해서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습니다. 달구의 너스레에 박태방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허허, 미친놈. 제 눈에 안경이라더니. 그래, 잘 살면 그만이지. 아가, 밥상은 차려졌으니 어서 들거라. 아침 밥상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시부모님 앞에서 조신하게 밥을 먹느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달구는 그런 연화가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 추한 분장 밑에 숨겨진 예쁜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기가 막힐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색시, 이거 하나 먹어봐. 이게 피부에 좋대. 아, 입 벌려봐. 아. 달구가 생선살을 발라 연화의 입에 넣어주자 밥을 먹던 박태방이 숟가락을 딱 내려놓았습니다. 야, 이놈아. 밥상머리에서 무슨 추태냐? 내 놈 손은 폼으로 달고 다니냐? 며느리도 손이 있다. 아버지는 몰라요. 우리 색시가 손이 얼마나 고운지. 아니, 그게 아니라 부부 금슬이 좋아야 손주도 빨리 볼 거 아닙니까? 많이 먹어요, 부인. 그래야 힘써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지. 달구의 푼수짓에 연화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미 새에게 먹이를 받아먹는 아기 까마귀 같기도 하고 묘하게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칠득이는 마당을 쓸다 그 광경을 훔쳐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세상 말세다 말세야. 도련님이 드디어 미쳤어. 저런 곰보색시가 뭐가 예쁘다고 생선을 발라줘. 쯧쯧. 식사가 끝나고 박태방이 출타하자 달구는 연화를 데리고 뒤뜰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달구는 사방을 살피더니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아까 내가 너무 설쳤지? 미안하오. 근데 당신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 나 참 예쁜 얼굴 가리고 사느라 얼마나 답답하겠소.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서방님의 배려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만 자중해 주십시오. 남들 눈에 너무 띄면 곤란합니다. 알겠소. 내 명심하리다. 근데 말이오. 달구가 쭈뼛거리며 말을 흐렸습니다. 우리 밤에는 그 화장 지우고 있으면 안 돼요. 낮에는 곰보랑 살더라도 밤에는 선녀랑 살고 싶은데. 내 소원이요. 연화는 달구의 어린아이 같은 투정에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미소는 비록 흉한 화장에 가려져 있었지만 달구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 서방님. 밤에는 서방님만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순간 담장 너머에서 불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거기 누구 없느냐? 대문이 쾅쾅 울리는 소리에 달구와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떨어졌습니다. 이 평화로운 아침을 깨는 불청객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달구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벌써 연화의 정체를 알고 관군이 들이닥친 것은 아닐까요? 달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에 멍청하던 달구와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긴 사내의 눈빛, 불안하지만 결의에 찬 그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린 불청객은 다름 아닌 사또의 아들 조칠성이었습니다. 그는 달구와는 어릴 적부터 서당을 같이 다녔으나 머리는 달구보다 조금 낮고 인물은 훤칠하여 늘 달구를 무시하고 깔보던 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비는 고을 원님인 조대감으로 10년 전 이연화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연화에게는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는 집안의 아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달구가 쭈뼛거리며 대문을 열자 조칠성이 부채를 쫙 펴들고 거만하게 들어섰습니다. 어이 박달구, 새신랑이 됐으면 한턱 내야지 콧배기도 안 비치고 뭐하느냐? 소문 들어보니 색시가 천하박색이라 두문불출한다던데 진짜냐? 낄낄. 조칠성의 뒤에는 비단 옷을 빼입은 한량 친구 서넛이 쪼르르 따라붙어 킬킬거렸습니다. 달구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놈은 아비백만 믿고 설치는 놈이라 건드려봤자 득 될 게 없었으니까요. 아이고 칠성이 왔는가. 안 그래도 기별하려던 참이었네. 내 색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경황이 없었네 그려. 몸이 안 좋아? 얼굴이 안 좋은 게 아니고. 크하. 야, 니들 들었냐? 박달구가 색시 얼굴 보고 놀라서 기절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 칠성 일당이 배를 잡고 웃어대자 안채 마루에 서 있던 연화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대감의 아들이라는 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칠성의 눈이 매섭게 안채 쪽을 향했습니다. 저기 서 있는 게 그 유명한 공보색시인가? 어디 낯짝이나 한번 보자. 야, 나와봐라. 칠성이 성큼성큼 안채로 걸어가려 하자 달구가 화들짝 놀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허, 남의 안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인가? 내외하는 법도 모르나? 비켜라, 이 푼수야. 얼마나 못생겼길래 꽁꽁 숨겨두나 궁금해서 그런다. 혹시 아냐? 소문만 그렇고 실제로는 절세미인일지. 칠성의 농담 섞인 말에 달구와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달구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여기서 칠성이 연화를 자세히 보다가 뭔가 의심이라도 품는다면 큰일이었습니다. 달구는 기지를 발휘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 눈 버릴까봐 그러네. 내 마누라 얼굴 보면 자네 밥맛 떨어져서 며칠 굶을지도 몰라. 친구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그냥 술이나 한잔 하러 가세. 내가 오늘 기생집 거하게 쏠 테니까. 기생집? 오호, 박달구가 웬일로 통이 크네. 그래, 공보 색시 보고 입맛 버리느니 기생 끼고 술이나 마시는 게 낫지. 가자 얘들아. 칠성은 단순한 놈이라 술소리에 금세 관심을 돌렸습니다. 달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화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연화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녀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달구는 비장한 각오로 칠성 일당을 이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큰 위기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읍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생집 취향루는 대낮부터 칠성 일당의 고성방가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달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술을 따랐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야, 달구야. 너 솔직히 말해봐라. 첫날 밤에 불 끄고 했냐, 켜고 했냐? 아님 얼굴에 보자기라도 씌우고 했냐? 낄낄. 칠성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친구들이 자지러졌습니다. 달구는 술잔을 꽉 쥐어 깨트릴 뻔했지만 꾹 참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 말도 마라. 불 끄고 해도 무서워서 혼났다. 꿈에 나올까봐 잠도 못 잤다니까. 그런데 말이다. 갑자기 칠성이 눈을 가늘게 뜨고 달구를 쏘아봤습니다. 술잔을 입에 대려던 달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까 내 색시 말이다. 언뜻 봤는데 덩치나 자태는 영락없는 양반가 규수던데.
얼굴만 공보라니 좀 이상하지 않냐? 보통 공보들은 몸매도 펑퍼짐하고 그렇던데 말이야. 달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칠성은 의외로 눈썰미가 있는 놈이었습니다. 달구는 애써 태연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 옷을 펑퍼짐하게 입어서 그렇지 벗겨놓으면 볼품 하나도 없다네. 뼈만 앙상하고. 야, 이놈아. 내가 뭘 아냐. 내가 여자 보는 눈은 귀신이다. 내 섹시 냄새가 나. 아주 묘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칠성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달구는 그 뱀 같은 미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칠성은 뭔가 눈치를 챈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찔러보는 것일까요? 그때 칠성의 옆에 앉아있던 기생 월양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련님도 참. 남의 부인 가지고 너무하시네. 박도령님 색시가 못생겼으면 박도령님만 손해지. 도련님이 왜 관심을 가지셔요? 혹시 박도령님이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저 멍청이를 부러워해. 2년이 돌았나? 칠성이 버럭 화를 내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달구는 이 틈을 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칠성은 집요했습니다. 좋아, 내기 하나 하자. 오늘 밤에 내가 내 집 담벼락을 넘어서 내 섹시 얼굴을 제대로 확인해야겠다. 만약 진짜 공보면 내가 너한테 논백 맞이기 준다. 근데 만약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 넌 나한테 죽는다. 달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미친놈이 밤에 담을 넘겠다니. 만약 연화가 밤에 화장을 지우고 있는 걸 들키기라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달구는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아니, 남의 신방을 훔쳐보는 게 말이 되나? 양반 체면에 그게 무슨 짓이야? 체면은 무슨? 재미지, 재미. 내기 싫으면 관두던가. 대신 내가 관아에 가서 내 놈이 역적 모의를 한다고 고발하면 어떨까? 요즘 아버님이 실적이 없어서 심심해하시던데. 칠성의 협박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이연화의 집안도 그런 억지 누명으로 몰살당했음을 달구는 떠올렸습니다. 달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내기해. 대신 내가 졌을 때 딴소리하기 없기다. 오냐, 사내대장부 약속이다. 오늘 밤 자정 기대해라. 술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달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밤 달구는 땀범벅이 되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연화는 안방에서 술을 놓고 있다가 달구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보고 놀라 일어났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입니까? 왜 그리 숨을 헐떡이십니까? 부인 큰일 났소. 그 조칠성 놈이 오늘 밤에 우리 집 담을 넘는답니다. 당신 얼굴 확인하겠다고 내기를 걸었어요. 네? 그게 무슨...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밤에는 편안히 쉬고 싶어 막 화장을 지우려던 참이었습니다. 만약 칠성이 지금 들이닥친다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어쩌죠? 다시 화장을 해야 하나요? 아니, 시간이 없소. 그놈 벌써 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화장을 해도 그놈이 가까이서 보면 가짜라는 걸 눈치챌 수도 있어. 그놈 눈썰미가 여간 아니란 말이오. 달구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연화는 침착하려 애쓰며 달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진정하십시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방법이라니 무슨 방법이 있겠소? 그놈은 독사 같은 놈이요. 한번 물면 절대 안 놓는 놈인데. 그때 달구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푼수 달구에게도 가끔은 천재적인 기지가 발휘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부인, 불을 끕시다. 불을요? 네, 아예 칠흑같이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신놀이를 하는 거요. 귀신놀이요? 달구는 연화의 귀에 대고 작전을 속삭였습니다. 연화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가 이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서방님만 믿겠습니다. 밤은 깊어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박대방 내외도 하인들도 모두 잠든 깊은 밤. 달구의 신방불이 꺼졌습니다. 잠시 후 담장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쓱 나타났습니다. 조칠성이었습니다.
그는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마당을 가로질러 신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흐흐, 박달구 이놈. 내 놈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주마. 색시 얼굴이 반반하면 내가 차지하고 못생겼으면 동네방네 소문내서 망신을 줘야지. 칠성은 침을 바른 손가락으로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쳇, 벌써잖아. 재미없게. 칠성이 아쉬워하며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방 안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흐흐. 서방님, 제 얼굴이 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지옥에서 올라온 원귀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칠성은 흠칫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뭐야? 잠꼬대인가? 이어서 달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부인 제발. 얼굴 가죽을 벗지 마시오. 피가 튀잖소. 으악. 이게 무슨 소리야? 얼굴 가죽을 벗어? 칠성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튀어나왔습니다. 머리를 산발하고 얼굴에는 피칠갑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남의 내실을 훔쳐보다니. 내 누나를 파먹어야겠구나. 연화가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자 칠성은 기겁을 하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곰보 귀신이다. 사람 살려. 칠성은 네 발로 기어서 마당을 가로질러 도망쳤습니다. 담을 넘으려다 헛디뎌 걸음통에 빠지는 꼴불견까지 연출하며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밤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신방 앞에는 달구와 연화가 헉헉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 달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봤소? 그놈 꼴. 걸음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아이고 배야.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연화도 긴장이 풀린 듯 피식 웃으며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서방님 연기가 일품이셨습니다. 진짜 제가 가죽이라도 벗는 줄 알았습니다. 부인도 만만치 않았소. 소복 입고 달려드는데 나도 오줌 지릴 뻔했소. 우리가 천생연분은 천생연분인가 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넘기며 두 사람 사이에는 전우애 같은 끈끈한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연화의 손에 묻은 붉은 물감을 닦아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닐 거요. 칠성이는 앙심을 품을 놈이요. 우리 더 단단히 준비해야 하오. 네 서방님. 어떤 시련이 와도 서방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달빛 아래 푼수 신랑과 비밀을 간직한 신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잡은 두 손의 온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밤의 소동이 더 큰 폭풍을 몰고 올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진짜 위험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었으니까요. 조칠성 일당을 귀신 소동으로 쫓아낸 뒤 박대방의 집에는 폭풍 전의 고요 같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푼수 신랑과 곰보 신부의 삐그덕거리는 신혼 생활이었지만 안방 문지방을 넘어서면 그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달구는 밤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연화는 두꺼운 화장을 지운 채 두 사람만의 애틋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달구는 마당 구석에서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상의를 훌러덩 벗어젖히고 장작 폐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도끼질 폼이 영 어설퍼 장작을 패는 건지 땅을 파는 건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으라차차. 이놈의 장작이 왜 이리 질겨? 칠성 이놈 뚝배기 깨듯이 확. 아이고 허리야. 마루 끝에 앉아 바느질하던 연화가 그 모습을 보고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밖이라 화장을 한 상태였지만 눈가에 어린 웃음기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달구는 머쓱한지 코를 쓱 훔치며 괜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부인 보시오. 내 팔뚝에 알통 솟는 거 안 보이오? 내가 이제부터 힘을 길러야겠어. 그래야 밤에 도둑놈이 들던 관군이 들이닥치던 우리 부인을 지킬 것 아니오. 내 주먹이 운다 울어.
그때 빗자루를 들고 지나가던 칠뜨기가 혀를 차며 끼어들었습니다. 도련님, 주먹이 우는 게 아니라 장작이 웃겠습니다요. 그 비실비실한 몸으로 무슨 힘을 쓴다고 그러십니까? 차라리 방구석에서 밥이나 더 드시지요. 뭐? 이놈이. 너 오늘 저녁 밥 없다. 달구가 도끼를 들고 쫓아가는 신용을 하자 칠뜨기는 킬킬거리며 도망쳤습니다. 마당은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화의 마음 한구석은 짠하게 저려왔습니다. 천하태평이던 달구가 자신 때문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 하나 없던 고운 손바닥이 며칠 새 물집투성이가 된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구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알이 배겨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장군 되기가 이리 힘들어서야 원. 연화는 조용히 화장을 지우고 달구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안티프라민, 아니 호랑이 기름 냄새가 나는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돌아 누워 보십시오. 약을 발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사내가 이까짓 걸로 엄살은. 으악. 살살 살살. 연화의 야무진 손길이 달구의 뭉친 어깨를 주무르자 비명과 탄성이 교차했습니다. 등잔불 아래 연화의 고운 얼굴이 달구의 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구의 등짝에 난 생채기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서방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서방님이 다치시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셔도 됩니다. 제 운명이 기구하여 서방님까지 고생을 시키니 면목이 없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달구의 등에 닿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에 놀란 달구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못생긴 자신의 손과 배곡 같은 연화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부인, 그런 소리 마시오. 나 박달구 평생을 바보 소리 듣고 살았소. 아무도 나한테 기대를 안 했고 나도 그냥 밥만 축내는 식충인 줄 알았소. 헌데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사람이 된 것 같소.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인 줄 몰랐단 말이오. 당신은 나를 사내로 만들어준 은인이오. 서방님, 내가 비록 힘은 없어도 깡다구는 있소. 내 등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당신 눈에 눈물 나는 일은 없게 할 거요. 그러니 울지 마시오. 당신이 울면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달구는 연화의 눈물을 투박한 손길로 닦아주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연민, 그리고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푼수 같던 달구의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장군보다 듬직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달구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흐느꼈고 달구는 그런 아내를 부서질라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한편 칠성에게 호되게 당한 줄도 모르고 관아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거름통에 빠져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본 조대감은 노발대발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 귀신을 봤다며 횡설수설하자 산전수전 다 겪은 능구렁이 같은 조대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귀신이라. 한양 반가에서 자란 규수가 혼례를 치르자마자 귀신이 들렸다. 게다가 그 박달구 놈이 칠색 팔색을 하던 혼사를 덥석 받아들이고 갑자기 인꼬부부 행세를 한다. 조대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곰방대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죽인 이조 판서에게 딸이 하나 있었고 그 딸의 미모가 출중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아, 내가 본 게 진짜 귀신일까? 아니면 귀신 노름을 하는 계집일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 소복을 입고 피를 흘리며. 멍청한 놈. 박달구 같은 푼수놈이 그런 연극을 꾸밀 리는 없고 필시 그 계집이 보통 내기가 아니란 게다. 냄새가 난다. 아주 구린내가 진동을 해. 조대감은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하지만 무턱대고 쳐들어갔다간 박대방 그 늙은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터. 명분이 필요하다. 아버님 무슨 좋은 수가 있습니까? 내일 모레가 다 오지 않느냐.
관아 뒷마당에서 그네뛰기 대회를 열 것이다. 고을의 양반과 부녀자들은 모두 참석하여 미풍양속을 즐기라는 방을 붙여라. 불참하는 자는 관아를 능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해. 그네뛰기요? 그게 무슨... 허허 이놈아. 그네를 뛰면 치맛자락이 날리고 얼굴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흉측한 곰보 얼굴을 들이밀어야 하는데 과연 그 계집이 순순히 나올 수 있을까? 만약 핑계를 대고 빠지려 한다면 그건 숨기는 게 있다는 증거고 나온다면 내 두 눈으로 그 낯짝을 샅샅이 훑어볼 것이다. 조대감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대방의 집에 관아의 포졸이 들이닥쳤습니다. 대문짝만 한 방이 붙고 달구의 손에는 붉은 인장이 찍힌 초대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단오맞이 부녀자 그네뛰기 대회 개최. 본 고을의 모든 양반과 부녀자는 필히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것. 달구는 초대장을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장이었습니다. 안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연화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단오라니요. 그네라니요. 대낮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대방은 껄껄 웃으며 좋아라 했습니다. 허허 잘됐다. 우리 며느리 힘이 장사니 그네도 잘 탈 것 아니냐? 이번 기회에 1등을 해서 우리 집안 위세를 드높여보거라. 공보면 어떠냐? 그네만 높이 뛰면 그만이지. 아버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색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시끄럽다. 사또가 직접 내린 영이다. 안 가면 우리 집안이 뭐가 되느냐? 잔말 말고 준비해라. 박대방의 호통에 달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달구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조대감 그 여우 같은 영감탱이가 덫을 놓았어. 대낮에 그 떡칠한 얼굴로 그네를 뛰면 땀이 줄줄 흐를 텐데 화장이 녹아내리기라도 하면 그땐 끝장이야. 연화는 창가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드기가 마당에 메어놓은 그네 줄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도망친다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방님, 연화가 결연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지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뭐요? 제정신이요? 땀이라도 흘려서 숯검정이 씻겨나가면.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땀에도 지워지지 않을 더 강력한 분장을요. 그리고 연화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지혜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네를 뛰다가 일부러 떨어질 겁니다. 아주 요란하게요. 떨어진다고요? 다치면 어쩌려고.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쳐서 실려나가면 누구도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할 겁니다. 서방님, 저를 믿으십니까? 달구는 연화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불안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믿소. 내 목숨보다 더 믿소. 하지만 약속하시오. 절대 크게 다치지는 않겠다고. 연화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달구도 알았습니다. 내일의 그네뛰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목숨을 건 외줄 타기가 될 것임을. 운명의 단오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달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봐라, 조칠성, 조대감. 내 마누라 털끝 하나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푼수 박달구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보여주마. 하지만 달구는 몰랐습니다. 오늘 그네뛰기 대회장에는 조대감뿐만 아니라 한양에서 내려온 더 무서운 인물이 암행을 나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네 줄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그들의 운명도 위태롭게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오날 아침 관아 뒷마당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 윤기가 흐르는 여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제잘거리고 그 옆으로는 힘자랑 좀 한다는 사내들이 씨름판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진짜 구경거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높다란 느티나무 가지에 매달린 두 가닥 동아줄, 바로 그네뛰기 대회였습니다. 사또 납시오. 포졸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조대감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 뒤로는 한양에서 온 암행어사, 아니 아직은 그 정체를 숨긴 채 선비, 행세를 하는 정체불명의 사내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따르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단상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박달구 그놈은 왔느냐? 예, 저기 구석에 쭈그리고 있습니다. 색시는 얼굴을 꽁꽁 싸매고 왔는데 영락없는 미라 꼴입니다. 흐흐, 그래.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달구와 연화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너울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 안의 얼굴은 이미 땀과 긴장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독한 재료로 분장을 했습니다. 악효를 섞어 땀에도 녹지 않게 만든 특수 분장이었지만 그만큼 피부가 당기고 따가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부인 괜찮소? 숨이나 제대로 쉬어지요? 괜찮습니다. 서방님 제가 신호를 보내면 아시지요? 알겠소. 내 목청 하나는 타고났으니 걱정 마시오. 대회가 시작되고 여인들이 차례로 그네에 올랐습니다. 치맛자락을 날리며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은 한 마리 제비 같기도 하고 선녀 같기도 했습니다. 방울을 발로 차 딸랑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구경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의 눈은 오직 한 사람, 연화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김진사댁 여식 박달구의 처. 호명 소리에 연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 여자가 그 곰보색시라며? 얼굴을 저리 꽁꽁 싸맨 거 보니 진짜 못생겼나 보네. 저 몸으로 그네줄이나 잡겠어? 연화가 그네줄을 잡고 발판에 올랐습니다. 너울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준비 시작. 북소리와 함께 연화가 발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살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탄력을 받아 점점 높이 솟구쳤습니다. 붉은 치맛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잘 탄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닌데? 저 높이 봐라. 하늘을 뚫겠다. 연화는 있는 힘을 다해 그네를 굴렀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너울이 벗겨지려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조대감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더 높이 올라야 사람들이 내 얼굴을 못 본다. 연화의 그네가 수직에 가깝게 솟구쳐 올랐을 때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미떼처럼 보이는 사람들 속에 달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구는 양손을 입에 대고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네가 최고점에 다다른 순간 잡고 있던 줄을 놓았습니다. 떨어진다. 사람 살려. 비명소리와 함께 연화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날개 잃은 새처럼 그녀는 군중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이야. 달구가 벼락같이 달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마누라. 사람 잡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연화가 모래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미리 달구가 깔아놓은 집더미 위였지만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틈을 타 달구가 연화의 몸을 덮쳤습니다. 부인, 정신 차려. 아이고, 이 피 좀 봐. 얼굴이 다 깨졌네. 달구는 미리 준비해둔 붉은 물감 주머니를 터뜨리며 연화의 얼굴에 문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연화의 얼굴은 피칠갑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켜라. 무슨 일이냐? 조대감이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달구가 연화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또나리, 우리 색시 다 죽습니다. 그네 줄이 끊어졌나 봅니다. 아이고, 억울해서 어찌 사나. 달구가 악을 쓰며 난동을 부리자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조대감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 그네줄 관리도 제대로 안 했나 봐. 사람 잡겠네, 잡아. 조대감은 당황하여 멈칫했습니다. 군중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보니 공보인지 미인인지 확인할 길도 없었습니다. 에잇, 재수 없는 것들. 당장 데리고 나가라. 의원을 부르던지 해. 조대감이 손을 휘젓자 달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연화를 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키시오. 내 마누라 살려야 하오. 길 좀 비켜주시오. 달구가 연화를 업고 관아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조대감 뒤에 서 있던 선비, 암행어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떨어진 연화에 넣을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화장품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안악내의 분 냄새가 아니군. 이건 궁중에서나 쓰는 고급 향료인데. 암행어사는 너울을 소매 속에 감추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군. 바보 신랑과 공보 신부라. 과연 그 가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꼬. 한편 집으로 돌아온 달구는 연화를 방에 눕히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화는 타박상을 입어 끙끙거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달구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얼굴에 묻은 가짜 피를 닦아냈습니다. 부인, 정말 괜찮소? 내가 간이 콩알만 해져서 죽는 줄 알았소. 괜찮습니다. 서방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살린 거요.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다니 당신은 진짜 무서운 여자요. 달구는 연화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창밖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대감이 이걸로 포기할 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네 뛸 때 봤습니다. 조대감 뒤에 서 있던 선비. 그 사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선비? 누구 말이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왠지 우리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암행어사는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박달구의 뒷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보색씨 언제부터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고? 10년 전? 10년 전이라. 어사의 붓이 종이 위를 스치며 이조판서 영모 사건이라는 글자 위에 멈췄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보 신랑 박달구, 과연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아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자신마저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까요? 그네 뛰기 소동이 있은 지 사흘 후 박달구의 집은 또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무겁고 습했습니다. 조대감의 감시망은 점점 좁혀져 왔고 집 밖에는 낯선 거지나 장사꾼들이 어슬렁거리며 담장 너머를 힐끔거리곤 했습니다. 서방님,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관하로 가서.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어떻게든 막을 거요. 달구는 펄쩍 뛰며 반대했지만 그의 눈 밑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박대방도 며느리의 정체를 눈치챈 듯 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곰방대만 뻑뻑 피워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구는 몰래 읍내 주막을 찾았습니다. 칠성일당의 동태를 살피고 조대감이 꾸미는 짓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름한 복장으로 구석 자리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는데 옆자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조대감님이 이번엔 진짜 단단히 벼르시더라. 그 공보 색시 잡으려고 한양에서 화공까지 불렀대. 몽타주인가 뭔가 그리는 사람 말이야. 화공?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 바보야, 10년 전 죽은 이조판서 딸 얼굴을 기억하는 늙은 상궁을 찾았다잖아. 그 상궁 말대로 그림을 그려서 대조해 본다는 거지. 달구의 손에서 술잔이 툭 떨어졌습니다. 화공의 상궁까지 동원하다니 조대감은 연화가 이조판서의 딸이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달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막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달구의 어깨를 턱 잡았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박서방. 뒤를 돌아보니 며칠 전 그네 뛰기장에서 조대감 뒤에 서 있던 그 선비였습니다. 그는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를 아시오? 사람 잘못 보셨소. 천하의 박달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공보색시한테 장가간 팔불출 신랑. 내 술 한 잔 사고 싶은데 합석하시겠소?
달구는 거절하려 했지만 선비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달구는 선비에게 끌려 주막 안쪽 은밀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방문을 닫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네 뛰기 날 연화가 떨어뜨린 너울 조각이었습니다. 이거 댁의 부인 물건이지? 아, 아니요. 내 마누라 물건을 왜 당신이? 시침이 떼지 마시오. 여기서 나는 분냄새, 궁중에서만 쓰는 백화향이요. 시골 양반과 며느리가 이런 귀한 향을 쓸 리가 없지. 게다가 이조 판서댁에서만 비법으로 전해지던 향이라는 소문도 있고. 달구는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이 선비는 대체 정체가 뭐란 말입니까? 달구는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시오? 조대감이 보낸 첩자요? 첩자라. 뭐 비슷하다고 해둡시다. 내 이름은 이몽룡, 한양에서 온.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해두지. 이몽룡? 춘향전에 나오는 그 이몽룡? 달구는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농담 따먹기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요? 돈이요? 얼마면 되겠소? 돈은 필요 없소. 진실을 원하오. 당신 부인 진짜 공보 맞소? 아니면. 이몽룡이 달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달구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몽룡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일 밤 조대감이 당신 집을 칠 거요. 역적의 딸을 숨겨준 죄로 멸문지화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털어놓으시오.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니. 달구는 갈등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대감의 칼날이 목밑까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달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연화를 살려주시오. 그 여자는 죄가 없소. 다 내 탓이오. 내가 꼬여서 숨겨준 거요. 달구의 고백을 들은 이몽룡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달구를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지극한 사랑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권력을 이길 수 없는 법. 내일 밤 큰 싸움이 벌어질 테니 단단히 준비하시오. 다음 날 밤 박달구의 집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달구는 집 안 곳곳에 덫을 놓고 칠뜨기와 하인들에게 몽둥이를 나눠주었습니다. 푼수 달구는 온데간데 없고 비장한 결사대의 대장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안방에서 소복으로 갈아입고 은장도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정이 넘은 시각 대문 밖에서 횃불의 불빛이 어른거리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역적놈의 집구석을 포위해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조대감이 관군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수십 명의 포졸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달구와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역적을 숨겨준 죄인들이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달구는 죽기 살기로 포졸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중과부적으로 포박당하고 말았습니다. 연화가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서방님, 전연이다. 전연을 잡아라. 포졸들이 연화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갖다 대었습니다. 오지 마라. 내 몸에 손 떼면 혀를 깨물고 죽겠다. 허허, 독한 년. 죽으려면 죽어라. 내년 시체라도 가져가서 확인하면 그만이니. 조대감이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담벼락 위에서 수십 명의 역졸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대문 밖에서도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조대감과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사이로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한 사내. 손에는 번쩍이는 마패를 들고 얼굴에는 서리빨 같은 기상을 품은 그 사람, 바로 어제 주막에서 만난 선비 이몽룡이었습니다. 본관은 암행어사 이몽룡이다. 탐관오리 조말생은 어명을 받으라.
이몽룡의 일갈에 조대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달구는 멍하니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어사또 진짜 춘향전 그 양반이네. 이몽룡은 조대감 앞으로 다가가 유척을 내던지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무고한 백성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그 재물을 갈취한 죄. 또다시 그 여식을 핍박하여 멸문지화를 꾀한 죄.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조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사나리, 억울합니다. 저 계집은 진짜 역적의 딸입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얼굴에 분칠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 계집의 얼굴을 씻겨보면 알 것입니다. 조대감의 악에 바친 외침에 이몽룡의 시선이 연화에게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덜덜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몽룡이 천천히 연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인, 고개를 드시오.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구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몽룡은 연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조대감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소. 이몽룡이 손수건으로 연화의 뺨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달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 돼. 달구의 비명과 함께 이몽룡의 손이 연화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몽룡의 손수건이 연화의 뺨을 스치는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흘렀습니다. 조대감은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달구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의 도피 생활도 달구와의 애틋한 신혼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쓱. 이몽룡이 손수건을 떼어내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자, 보아라. 모두의 시선이 하얀 손수건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수건에는 검은 숯검정과 누런 황토가 묻어나왔지만 그 아래 드러난 연화의 얼굴은 여전히 시커멓고 울퉁불퉁한 곰보 자국 그대로였습니다. 어라? 조대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분명 씻어내면 백옥 같은 피부가 나와야 하는데 닦아내도 흉측한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다시 닦아봐. 조대감이 발악하며 달려들었지만 역졸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몽룡은 싸늘한 눈빛으로 조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의 눈에는 진실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구나.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얼굴이었다. 내 놈의 탐욕이 헛것을 보게 한 게야. 사실은 이랬습니다. 어젯밤 달구의 집을 찾은 이몽룡은 달구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부인, 얼굴의 화장을 지우지 마시오. 대신 그 위에 더 독한 약품을 덧바르시오. 송진과 옷을 섞어 피부에 완전히 달라붙게 말이오. 떼어내려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강력하게. 내일 내가 닦아내는 신육만 할 터이니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소? 연화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쯤은 서방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연화의 얼굴은 분장이 아니라 거의 피부와 한 몸이 된 가면이었습니다. 이몽룡은 조대감을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내 놈은 죄 없는 여인을 모함하고 한 가정을 파탄내려 했다. 그 죄가 하늘에 닿으니 당장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문할 것이다. 아이고 어사나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조대감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연화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달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입가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인, 해냈소. 우리가 해냈소. 상황이 정리되고 동이 터올 무렵 이몽룡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달구에게 슬며시 다가와 작은 약병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궁중에서 쓰는 세안액이요. 옷과 송진을 녹여내는 약이니 부인 얼굴이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닦아주시오. 그리고 이몽룡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곰보든 선녀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자네 눈에만 예쁘면 그만이지. 안 그렇소? 달구는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눈엔 세상 그 누구보다 곱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나리.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몽룡이 떠나고 달구와 연화는 마주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방 안 달구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제 벗읍시다. 이 지긋지긋한 가면.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달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아프지 않겠습니까? 조금 따가울 거요. 하지만 내가 호해주면 금방 나을 거요. 달구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연화의 얼굴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약품 냄새와 함께 굳어버린 분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연화가 찡그릴 때마다 달구는 미안하오, 미안하오를 연발하며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한 꺼풀, 두 꺼풀. 가면이 벗겨지고 마침내 드러난 연화의 본 얼굴.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시련을 견뎌낸 그 얼굴은 예전보다 더 빛나 보였습니다. 서방님, 제 얼굴이 밉지 않습니까? 밉다니요. 천사도 울고 갈 얼굴이요. 이제 다시는 가리지 마시오. 내가 평생 이 얼굴만 보고 살 테니까. 달구는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달구의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구는 더 이상 푼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글공부를 시작해 진사시에 합격했고 고을의 든든한 유지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달구의 아내가 절세미인이라는 사실에 놀라 자빠졌지만 달구 부부의 금슬이 워낙 좋아 감히 딴지를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끔 달이 밝은 밤이면 달구는 연화에게 짓궂게 묻곤 했습니다. 부인, 오늘 밤에 또 귀신놀이 한번 할까? 어머, 서방님도 참. 애들 깨면 어쩌시려고요. 그럼 불 끄고 진짜 부부놀이 해야지. 연화의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달구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보다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천하의 푼수 박달구와 공보미녀 이연화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